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어제 대정부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서를 들은 김민석 총리,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거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도 식사도 한 적 없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며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제보가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저희도 아직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여영 의원님, 당에서는 상당 정도 믿을 만한 제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당에서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지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설득이 될 텐데 그 예. 정도는 아니고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보에 대한 정황의 검증 중에 계속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의 그런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서영교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보수 정권에서의 민정 라인에서의 확실한 제보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검증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 사건의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기환송권을 하는데 그 전날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죠. 예. 그분이 이제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실제로 파기환송이 된 이후에 곧바로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실제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이런 모종의 뭔가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만남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그 추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CCTV라든지 아니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검증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도 고발이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수사 의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수사 필요성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의혹 제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예. 의회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또 입법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보가 사실이라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라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민의힘 쪽에서 마늘하고 쑥 먹어서 사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쪽은 라면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중독입니다. 카더라 통신이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게 아니고 기자들에게 오독과 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그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오독과 오보라고 얘기하면서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는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카더라 통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딱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떳떳하시고 그거 사법부를 뒤흔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저희는 그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건 가짜라고 저희는 확신이 들고요. 5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더 구체화됐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보가 왔다는 그 제보 뒤에 숨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목숨 걸은 겁니다. 직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해야죠. 비겁하게 면책 특권에 숨지 마십시오. 양쪽 양당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알아봐야 될, 물론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지만 수사까지도 해볼 만하다.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입장은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이고요. 아니, 저는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정치인이라고 해서요.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검증할 수는 없거든요.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도 한계가 있고 그런 예.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희 방송 중에 조금 전에 서면으로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약 10분 뒤면 퇴근길에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그 퇴근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서면으로 들어온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민주당의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앞서 의혹에 등장했던 최은순 씨의 집사라고 불린 김충식 씨, 정상면 전 검찰총장 등도 만남도 없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수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예. 국회의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제보를 받으면 사실은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게 의무입니다. 예. 그 의무를 이행한 걸 가지고 책임을 져라? 10개월 전에 민주당에서 계엄을 경고하고 계엄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계엄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하나 책임진 거 있습니까?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밤날 계엄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 한덕수 전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로 다 확인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은 손으로 받는 게 다 나왔어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 이 부분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럴 법하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지나온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오늘 굉장히 이게 사실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예. 또 고발도 돼 있고 특검이나 뭐 다른 수사 기관에서 명명백백히 진위 여부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언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지요.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대통령 탄핵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특검까지는 자기들이 출범시켰지만 재판부가 본인들의 뜻대로 지금 판결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를 기반해서 저런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권력의 원천 국민 맞습니다. 그 국민들에 의해서 나온 권력을 가지고 저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 분립이고 그 상권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도 했죠.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번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모은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사법개혁하고 싶고 법원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하십시오. 헌법 개정이 왜 절차가 복잡하고 왜 까다롭게 돼 있는 것은 특정한 권력이나 특정한 정치 지형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충분한 국민적 수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개헌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민주당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에 관여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접적이진 않지만 계속 간접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선이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선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상권 분립은 필수고 그 상권 분립을 기초로 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국민 권력이 진정한 실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호 의원님 짧게 반박하실 게 있겠죠? 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21년 2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다 102명의 국회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그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그냥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면은 선이고 민주당이 하면 악이라는 그 내로남불적인 시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 그리고 민주당 보고 탄핵하라 그럽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이 100명 이상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100명도 채울 용기가 없고 그런 시도도 못하면서 왜 허언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본인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했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27년간 외쳤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법부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다.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고요. 다만 국민이 판결 납득이 어려울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분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신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 존중해야죠.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국민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괴 환송심에 대한 의도적인 신속 처리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고요. 또 서부지법의 그런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징계 지금 깜깜무소식이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한 그런 침대 재판 같은 지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최근에 법관 회의에서는 또 기득권은 유지하겠다고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작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대법원장의 불신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판사나 아니면은 송승현 부장판사 또한 이런 내부에서의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 사법개혁의 그런 필요성이 왜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책임이나 아니면은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의 문영배 오늘 그 전 대법원 헌재 권한대행의 그런 인터뷰는 헌법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면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먹인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 내가 고 왕이고 사법부는 내 밑에 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기 때문에 국민을 앞세우는 겁니다.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건데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이고요. 상권 분립은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견제하게 만들어내는 제도 장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읽었는가에 대한 문영배 전 소장의 얘기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법부의 시효실에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왜냐?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재판의 당사자인데, 이해 관계 속의 이해 당사자인데 본인이 얘기를 하네? 이걸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헌법 유린이고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어떤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한 겁니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국민이 판결 납득이 어려울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양 진영이 모두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좀 두루두루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시각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입니다. 이미 대법원이 대법원장 퇴근길을 촬영할 수 있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법원 출입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앞서서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한덕수 전 총리 등 부적절한 만남 전혀 없었고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마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